그 사업을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영상 분유수는 처음인데 새로웠고요. 영상 분유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선하고 좋은 기분이었고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치랜드의 이제 스타리치라고 또 그룹 분리는 아니고요. 저희 미팅만 분리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 남택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정재현 사장님이 와주셔가지고 의정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희 파트너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고 싶은데 네, 다음번에 저희가 사람 더 많이 모아놓고 한번 내년 정도에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뉴스킨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택을 하잖아요, 사업은. 근데 저도 처음에 사업을 선택할 때 간단하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건 다 좋은 거고 내가 선택했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건 성장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랑 이거 사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성장했던 부분들 이런 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 가면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해서 왔는데 다른 그룹에서 강의할 때 몇 번 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나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하려는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나비팀 이렇게 사업자 자세 이런 거 딱 같이 읽으실 때도 저런 거 진짜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문화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배울 점도 있고 시작하기 전에 배울 점부터 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뉴스킨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들어오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연히 아는 지인이 뉴스킨을 하게 됐고 아는 지인이 아메이를 했으면 아메이에 가서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불법자단을 했으면 거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우연히 처음에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제 와이프가 처음에 아는 언니가 원래 의류 쇼핑몰을 잘 하고 있던 언니였는데 화장품을 한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바로 산 건 아니었고 제 와이프가 아이 낳고 6개월 동안 이제 2시간마다 사이클 돌잖아요. 애기를 깨워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트림까지 시켜가지고 재우는 거 2시간마다 기계처럼 하니까 자기한테 보상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쯤에 갈바닉이 그때 바디 갈바닉이 아마 그때 나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루미스파 정식 출시 전 바디 갈바닉 정식 출시 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품선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워낙에 제품은 화장품 그러니까 사치를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사치하는 성격이 아닌데 화장품만큼 비싼 거 썼어요. 워낙에 피부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잘 지키죠. 그래서 그런 거 쓰다가 어디 때문에 샀는데 괜찮은 거예요 제품이. 와이프는 피부가 더 좋아지니까 좋았고 저는 화장품 값이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았어요. 되게 저렴한데 좋네? 이렇게 쓰고 있었죠.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좋네 그랬어요. 착하셔서 못 알아듣겠어요. 욕했어. 좋네. 드디어.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언니 화장품을 샀던 언니가 일루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거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저 와이프가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해서 진짜로 다른 생각 없이 그걸 알아봐 주려고 네이버를 막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안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딱 그거는 별로 믿을만하지 않지 않아요? 안티가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욕이 섞여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뉴스에 내가 참고하는 경제 뉴스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하는 욕이 아니니까요. 기자가 우리나라 경제가 젠장 망했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나와 있는 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티글에 있던 것들. 그래서 별로 신뢰 안 했어요. 많이 읽었는데도 별로 이것 때문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신용등급이나 미국 증시에 뭐가 들어가 있다, 공정에 뭐가 있다, 아니면 제품이 어떤 상을 탔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잘하는 분야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반 전에 회사 그만둘 때는 인사팀에 있었는데 원래 입사했을 때는 보험 만드는 부서에 있었고 중간에는 효성이나 이런 KC 이런 화학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들은 1년에 사고 안 나면 없어지는 보험료를 50억, 100억씩 내요. 사고 나면은 몇 천억도 보상을 받는데 사고가 안 나면 50억 날라가는 건데 그런 걸
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계약 따고 이런 데 했었어요. 그럴 때 삼성은 항상 제일 비싸요. 우리 여러분 가입하는 보험 마찬가지죠. 제일 조금 해주고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맨날 제시하는 자료가 신용 등급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아니 뉴스킨 나는 알던 브랜드도 아니고 화장품도 인제 막 써봤고 화장품 회사가 솔직히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신용 등급 똑같은 거예요.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리가 있어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되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DNB에 5A1 등급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냥? 네, 저는 그냥 믿는 성격이 아니어서 찾아봐야 돼요. 뉴욕 증시도 상장돼 있다 그러면 가서 보면 돼요. NUS 치면 주가 쫙 나와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5A1 등급, 신용 등급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맞으면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와이프가 저한테 위험한 회사인지 물어봤는데 그 위험할지 모르는 회사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동급이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삼성보다도 훨씬 등급이 좋은 회사예요. 삼성이 아마 30년, 40년 내에 이 등급이 안 될 거예요. 못 될 거예요. 좀 영원히 못 될 수도 있어요. 족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회사 만들었죠? 이건희도 물려받아서 만든 거죠. 이재용은 물려도 아직 다 못 받았죠? 싸게 물려받으니까 문제 생겼죠 지금?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그냥 회사가 작아서 상장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상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얘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뉴스킨이 회사라면 제가 뭐 와이프한테 대답해 주기 뻔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개인이 일단 DNB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인터넷 찾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회원가입을 해야 시험등급 조회가 되는데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여야지 기업 회원이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입할 수는 없으니까 제 동기가 있는 자산용 파트에 선배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확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DNB라는 회사가 일단 등급도 중요한데 어디서 평가인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의정부 가능동에 사는데 의정부 가능동에 있는 어떤 조그만 사무실에서 뉴스킨을 평가했더니 세계 최고의 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DNB라는 회사가 무디스라는 국가신용평가라는 회사의 모회사고 전 세계에서 최상위의 회사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거기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5A1 등급이고 거기에 뉴스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났더니 저는 와이프한테 해줄 대답이 명쾌하죠. 전 돈을 많이 버는지 질문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키지 않은 것까지 막 하는 성격 아니거든요.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준의 회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불법 다단계도 한 번도 저한테 컨택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꽃게임만 걸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권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제가 주변을 컨택해보니까 다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다 애들이. 그래서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한테 컨택을 안 해보고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됐었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막 선입견도 없었지만 안티글을 이미 본 다음이었기 때문에 일말에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이거는 뭐 그런 수준의 회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에 와이프가 50만원 기존값 벌려고 시작했던 일이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고 알아봐달라고 거죠. 제가 근데 막 아내의 뜻을 거스르면서 전업을 한 건 아니에요. 아내가 저한테 전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엄마 친구 아들인데 제가 얼굴 빼고 맨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얼굴 빼고 엄친아라고. 근데 요새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에이지락의 기술력이 너무나 훌륭하지만 아직 남택수를 장동건으로 만들고 그냥 남택수의 최상 그냥 이 정도는 만족해요. 그리고 제가 루미스파 나오기 전만 해도 막 얼굴을 계속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랑 별개로 얼굴이 계속 갸름해지고 있는 거 계속 갸름해져 얼굴이. 그러니까 저도 트러블이 하도 많고 그래서 이 붓기가 몇 년에 걸쳐 빠지나 봐요. 근데 루미스파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갸름해지고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보면 저 살이 안 빠졌거든요. 얼굴이 갸름해지나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루미스파가 나오고 눈도 얼굴이 작아졌더니 막 보여요. 살이 안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루미스파 같은 거는 제품의 그런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워낙에 좋은 거지만 뭐 마이크로펄스 뭐
더블 헤드, 뭐 더블 스핀 헤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동안에 일단 기분 좋고 내가 그걸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말할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력을 또 이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어릴 때 이제 공부를 잘하면 잘 살 거라고 누구나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틀릴 거라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대학원고를 갖고 원래는 과학고를 처음에는 목표를 했었는데 저는 과학고를 갈 감은 아니었어요. 과학고 가는 좀 달라요. 저는 빨리 현실 점검을 하고 외고를 돌렸어요. 그래서 외고를 갔는데 갔을 때 고등학교 입시를 따로 봐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배치하죠. 근데 특성 조건 시험을 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2 때부터 고등학교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 영준 모의고사라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문제집 중에 또 하이 레벨인가 이런 문제집도 막 있고 이렇게 그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문제집이 따로 있고 시험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문제가 계속 나와요. 뭐 수학, 과학, 뭐 다 영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한 애들이 모이는 거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만큼 등수가 안 나오는 건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성사님 저보다 얼굴이 동안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저랑 차이 죄송합니다. 네, 또래분들 아시겠지만 수능 모의고사에 보면 전국 성차가 나와요. 전국 그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등수가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잘 사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학고는 애들이 C가 달라요. C가 다른데 외고는 조금 사실 부모님이 과외 좀 선행학습 좀 잘 시키면 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한 반에 55명이었는데 그때 한 40명 다 강남 출신이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에 집 있고 일단 뭐 다 뭐 삼성 임원 심지어 이건 막내딸도 저희 반이었고 뭐 이 정도 있으니까 너무 잘 사는 애들이 많고 뭐 지방에서 오는 애들 지역 유지 뭐 아들 뭐 이런 식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죠. 뭔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성공하는 거랑 성공한 사람의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잘 사는 친구들을 둔 저로서는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이미 시작점 자체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아예 그건 저한테 먼 일이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내 아들을 내 친구처럼 내 딸을 내 친구처럼 키우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죠. 하지만 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저는 어릴 때도 제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뭐 미래 장래희망도 뭐 엘리트 회사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직장 다녀서 부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원하는 건 내 세대 말고 내 자식 세대에 뭔가 이루고 싶긴 하지만 뭐 어렵겠네 이런 건 이제 현실 점검을 하면서 자랐죠. 자라서 그냥 뭐 회사 들어갈 때도 저는 사실 막 되게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서 연봉 하나만 보고 들어갔는데 연봉 하나 제대로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권영수 사장님, 의정수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초봉 100만 원 높은 데를 들어갔다고. 삼성이랑 뭐 여러 군데 붙었는데 SK가 초봉이 100만 원 높았대요. 그래서 거기 가셨대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 과장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제가 대리 4년차 때 회사 그만뒀는데 연봉 9,300이었어요. 삼성에서는 또 그렇게 안 높잖아요, 연봉이. 근데 제 주변에서도 저만큼 높은 애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알아보고 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직장 생활에서 부자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일단 유리지갑이고 세금 떼고 뭐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하는 건 똑같아요. 예. 뭐 보통 사람들이 3일 안에 로그인하면 저는 3일 반? 좀 차이인 거죠. 어릴 때는 옷만 달랐어요. 저는 뭐 저희 때까지 딱 사복 입어가지고 브랜드는 뭐 헌트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애들은 뭐 GBT 보이런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 그리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 압구정 갤러리아가 걔네는 그냥 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압구정도 술을 먹었어요. 그때 한참 막 그 X세대? 오렌지족 막 있을 때 저는 그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압구정동을 누리고 다녔죠. 그래서 전 친구들은 용돈이 풍족하잖아요. 전 용돈이 한 달 가깝이 10만 원 주셨나 그랬어요. 엄마가 저녁 안 먹고 그걸로 술 사요. 가오가 있으니까. 내가 좀 오픈 지었죠? 네. 나도 내 턴이 오면 술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죠? 그렇게 압구정동에서 비싼 술을 샀죠. 이렇게 자라다가 중간에 차도 다르더라고요. 뭐 제가 그랜저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순간 오늘 아침에 제가 선릉 오다가 옆에 렉서스가 지나가는데 렉서스인 친구가 또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에 들어가고 둘 다 각자 10명 모임인데 그 중에 한 명도 이제 신한카드였나? 신한카드 다니고 저 삼성 화재 다니고 그러는데 둘이 직장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대학생 때는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얘는 렉서스 ES를 타고 오는 거예요. 렉서스 중형차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엄마 차래요. 엄마가 차를 새로 사서 자기가 받아서 타고 다닌대요. 근데 그 외제차고 한 2년 지나고 누구 결혼식 때 갔더니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엄마가 차를 또 샀대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레벨이 틀리죠. 네. 그런 것도 자꾸 나눠지는데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얘도 차 있고 나도 차 있고 나도 집 있고 얘도 집 있으니까 뭐 크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얘들이 회사를 하나씩 그만두기 시작하는데 다들 부모님이 권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회사 다니고 사실 그렇게 막 저 현실 점검할 때 얘기는 하지만 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이라서 회사 생활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았어요. 원래 힘든 거니까 회사 생활이. 다들 별로 안 힘들어했어요. 태도들이 다 괜찮아. 10명 모임이 있거든요 지금도. 남자 10명 모임인데 저희가 프랑스어과였어요. 프랑스어과는 여자가 40명, 남자가 15명이에요. 반이 2개니까 프랑스어과 하나는 합쳐봐도 남자 30명이라서 그 중에 10명이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다 매너도 좋아. 다 괜찮아요. 회사 다 좋은 데 들어갔어. 다 제가 제 주변에 여자 애들 전부 다 그 10명을 결혼시켜주고 싶었는데 한 명밖에 성공 못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애한테 회사 그만하라더라고. 난 다녀도 되는데 직장생활 4, 5년 해봤으면 됐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뭐 계속 직장 다닐 거냐고 부모님이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은퇴하셨고 30년 공무원 생활 하시고 은퇴하셨고 한 연금 300만 원 나오세요. 괜찮죠? 저한테 손 안 벌리시고 너무 감사하게 잘 사시는데 근데 책에 나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가난 아빠 쪽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것들. 근데 제 친구들 부모님은 딱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그 아빠인 거예요. 회사를 왜 계속 다녀? 넌 남자가 비전도 없냐? 이러는 거예요. 골프장에 데려가서 골프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생계형 직장인과 비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공을 만드는 일도 했었고 인사팀에서 사람들을 집에 보내는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퇴직이라고 얘기할 때 뭐 이름이 좋죠. 대체 뭐가 명예고 뭐가 희망이에요? 퇴직하는데. 근데 그때 나가시는 분들이 부장님이에요. 삼성에서 부장이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뭐 100명이 입사하면 그 중에 10명도 채 못 돼요. 부장이 중간에 다 나가니까. 근데 임원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부장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한 1억 더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5억이 안 돼요. 퇴직금이. 내 애들 중고등학생이. 대학교 학비 나가야죠. 요새 학비 되게 비싸죠? 네.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죠. 그러니까 막 애들도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 세대들은 다 뭐 두세 명씩 있어. 그렇게 나가는 거 제가 데이터 뽑아가지고 리스트 뽑아서 주고 과장님이랑 상담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미래를 거기 제 가족을 책임진다는 가장이 그냥 뭐 아니 남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도 그냥 회사나 다니지 이러면 제가 미치는 거죠. 사실. 이걸 모르면 제가 미치는 거겠지만 이걸 본 저는 다니고 있는 걔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행동까지는 안 해주지만 쟤들 어쩌려고 저러나 저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후회할 텐데 늙어서 후회하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 들죠. 저는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았어요. 간판도 괜찮죠. 부모님 어디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 전 회사 그만두고 알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도 제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도 한 번에 뚝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로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만둔 걸 아신 다음부터 너무 그걸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성향이 달라요. 아버지는 문제 해결형이에요. 저랑 좀 비슷한데 상황이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거의 최우선순위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이면 이 자리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진행 욕심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이 분위기 되게 좋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한테 되게 잘해줘요. 며느리 기분이 좋아야 이 자리가 편해지니까 막 그런 거 되게 잘해주고. 근데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게 좀 그런 데 가니까 아버지는 제가 처음에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 딱 했을 때 순간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까요?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만뒀어요 이랬잖아요. 아버지 딱 듣고면서 실망한 기색이 얼굴에 확 나타나더니 그게 5초 안에 사라지는 거죠. 순간 된 거죠. 얘가 지금 나한테 그만둔다고 상의한 건지 그만뒀다고 한 건지 딱 생각하고 아 그만뒀어. 되돌릴 수 없네?
그럼 얘는 지금 이걸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응원해줘야겠다고 5초 안에 지나가니까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아버지 그런 분들이. 근데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친구들 모임을 안 나가고 있어요. 물어볼까? 회사 계속 다니냐고. 뭐 다닌다고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또 뭐 누가 뒷조사할 것도 아닌데. 근데 누가 물어볼까봐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인 거죠. 막상 내가 두고 지킬 수 없는 거. 진지하게 내가 두고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편안한 걸로 따지면 삼성에 있는 게 편할까요? 지금이 편할까요? 삼성에서 훨씬 편하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도 익숙해요. 이제 막 일도 그냥 눈 감고도 해요. 그냥 출근해서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혼자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열정이 필요해요? 직장인들 친구가 열정이 왜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데 끝나고 뭐 혹시나 일찍 끝나나 있으면은 막 친구들 시간 많을 거면 술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거잖아. 아니면 뭐 가족이랑 뭐 어디 뭐 휴가 받아서 놀러 가고 뭐 성과금 나오면 마이너스 통장 갚고 그냥 이런 거잖아요. 다. 근데 지금 당장 편하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가족을 지키려면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변화에는 워낙에 고통이라는 게 따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 불법 회사랑 정상적인 회사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니네들이 변화할 건데 여기는 놀랍게도 고통이 없어. 그럼 거기 불법 회사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공짜는 없어요. 대가가 어디에나 따라요. 우리 그걸 레버리지라고 표현해서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따를 건지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안정적으로 내 걸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지 대가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선택할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용도되면 돌아가실 줄 알고 사셨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이 지금 90세, 100세까지 살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자식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아니면 폐지를 막 주고 계시죠. 그거 1kg로 모아야지 10,000원이 돼요. 2kg로 모아야 10,000원이 돼요. 이렇게 종이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 벌려고 그걸 다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뭐 자식도 없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자식이 먹고 살만 해야지 부모도 할 텐데 본인도 먹고 살고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더더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죠. 경제활동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쩌면 하루하루 그냥 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세대인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이자율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20년 벌어서 60년 살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거 하면은 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럼 자기는 효자 집안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120살이면 90살, 60살, 80살 있는데 이거를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나라를 보자는 거죠. 세금을 여기밖에 안 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나라는 세금을 못 받으면 부양을 하고 싶어도 부양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느 정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이제 지금 뭐 로봇세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 가지고 뭔가 나라를 구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부자들이 돈 버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돈을 쓸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선의의 힘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더 줬어야지. 근데 아무리 로봇세가 나고 뭐가 나고 세금으로 아무리 그거를 뭐 해칭이라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해도 사람이 돈 벌고 돈 쓰는데 필요 없으면 거기에는 현금이 흐르지 않아요. 돈이 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가서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뭐 몸 쓰는 일, 머리 쓰는 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1원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55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이래요. 120세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저는 건강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뼈도 안 부러져요. 또 부러져도 몰라. 안 아파. 잘 몰라요. 고통을 제가.
그래서 저는 120살이 아니라 더 살 것 같아요. 120살 살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렇죠? 120살까지만 산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리크루팅하면 난 평범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평범하다는 걸 말 뜻을 사전적으로는 평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내가 평범한 거예요. 주변 사람처럼.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평범하다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노후에 얼마나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200만 원이요. 그래요. 우리 언제 그거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똑같이 200만 원이라고. 두 노부부가 사는데 200만 원 필요하대요, 한 달에. 그게 딱 뭐냐면 식료품, 그러니까 지금 가치를 위한 거. 식료품비, 뭐 외식 가끔 하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가끔 주고, 여행 1년에 뭐 해외여행까지 아니어도 국내 여행 한 번만. 어떤 사람 300만 원 필요하대요. 골프 한 번 치고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면 300만 원 필요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200만 원 정도 벌고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인생인데 주변 사람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다른 문제거든요. 200만 원씩 쓰려면 이때 한 12억에서 15억 모아놔야 돼요. 12억에서 15억. 이거 얘기하면 이제 또 복잡한 얘기 꺼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더 복잡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복리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현금가치 계산 안 했거든요. 현금가치가 더 커요, 복리보다. 여기서 그냥 더하기 때문에 가보자고요. 12억, 15억 내가 이때까지 120세까지 하는데 모아놔야 돼요. 은퇴하기 전까지 12억을 모아야 돼요. 내가 평범하게 살려면. 살고 싶은 건 평범한데 모아야 될 돈 평범하지가 않죠. 아예 애초에 살면서 12억을 모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200만 원씩 쓰고 살고 싶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범한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면 폐지도 못 주어요. 폐지를 사람이 안 죽을 거니까. 동백봉이 아예 없는 거죠. 우리 미래 영화 보면 막 땅 밑에 사는 사람들, 쥐 단백질도 프로틴바 만들어서 먹고 막 이러죠. 그런 것들.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뭐 백성이 아니죠. 노비, 예, 천민, 네, 노비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한 200년 지나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자산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으로 계급이 나눠졌는데 우리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 그 노비들은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노비인데 내가 뭐 당연히 노비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이러고 있을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서 내가 이런 걸 살고 싶은 평범한 인생을 계획해놨는데 12억은 없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12억은 없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있는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55세까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지금 엄청난 게 연탄 2개가 막 들어오고 있는 셈인 거예요. 토머스 프레이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데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생긴 것도 KFC 할아버지처럼 생겼고 포럼에서 발표하는 내내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미래학자들은 막 다 죽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아세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 네.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사람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가인데 그 사람은 미래산업 스페이스 X라고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 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밖에 못 쓰죠. 근데 이미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쏠 수 있어요. 한 번 쏘고 버리면 너무 기억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되게 깊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한판 져주고 이겼잖아요. 져줬다는 게 거의 공공연하게 있어요. 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남기기 위해서 져줬다는 허재 구단 그냥 다 이겨버렸죠. 네. 근데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알파고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알파고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번 바둑에서 100번 이겼어요. 이세돌 3판 2승했던 알파고를 100번에서 100번 다 이긴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은 인공지능 방식이 달라요. 알파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바둑을 뒀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거에 한계가 오니까 그냥 바둑 기초, 바둑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야. 그 바둑 기준만 넣어주는 거예요. 게임 방법만 설명한 거예요.
알파고 제로. 그리고 너 혼자 학습해. 근데 얘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인간을 배제한 상태의 지능.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렇게 준비해도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미래예요. 괜찮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30년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일자리가 40억 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 해고가 되나 보다 이런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돈 벌 구멍이 40억 개 있는데 그 중에 20억 개 구멍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잘린 사람 막노동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잘린 사람 알바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때 편의점에 알바 없을 텐데 사람 없을 텐데 아예 1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이 사람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디자이너 무슨 프로그래머 계속 얘기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직무훈련 7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40살에 만약에 여기서 잘린 사람이 이 사람들 경쟁해서 일자리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지겠죠. 2030년 많이 남았을까요? 13년 남았고 우리가 빨간 옷을 입고 불태웠던 2002년 불구난가 15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앞으로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2029년까지 그대로 일자리가 있다가 30년에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죠? 중간에 훅 빠지겠죠.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개발부서에서 보험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지금 다 해지했어요. 연금보험.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뉴스킨 사업자분 중에서 해지한 분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해지하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해지했다고만 얘기하죠. 여러분이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아요. 첫 번째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 책임을 안 져요.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만 회사는 책임을 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만 원을 심지어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있다 받을 거죠. 그때 100만 원이 얼마의 가치일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7년에 2배 정도 물가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수식으로 생각하는데 30년 정도면 16배 물가가 뛰거든요. 16배 물가가 뛴다는 건 돈의 가치가 16배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100만 원이? 아니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 돈 가지고 내가 미래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사야죠. 국민연금이 2060년도에 보가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또 2055년도에 보가 된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계산을 보면 간단해요. 2060년도에 몇 살이세요? 2000 70? 여기서 제일 어리신 분이 누구세요 혹시? 아 그래요? 70 정도 되세요? 만약에 내가 71세다 2060년에 그 해에 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내고 1년. 고생했어. 그거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받겠죠. 평생 내시는 거. 근데 우리는 안 받아야죠 그거. 돈을 잘 벌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연금 안 받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부장님들 몇 억씩 받고 나가는데 그 돈 갖고 치킨집 차리는 거 우리 이해 안 가죠. 치킨집 뻔히 망할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차리나 생각하는데 제가 오셨던 부장님이랑 술 먹다가 왜 차리는 줄 알았어요. 그분 동기가 차리셨대요 이번에. 왜 차렸냐고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근데 5억을 받잖아요. 내 애들이 시집장가 안 갔어. 대학교도 가야 돼. 그러니까 5억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일단 2, 3억 뛰고 그리고 또 잘못됐을 때 생각하니까 또 2, 3억 전부 다 낼 수는 없죠. 그럼 1억 안팎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김밥집이랑 치킨집밖에 없는 거예요. 김밥집을 하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김밥 싸는 거 도와줘야 돼.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밥 쌀래? 안 싼대요. 그거 치킨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치킨은 내가 튀기면 되니까. 남자들은 퇴직하면 뭘 하고 싶어해요. 불안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때 가서 뭔가 시작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도와주는 집은 김밥집 차리는 거고 김밥집이 돈이 적게 되는 거고 와이프가 안 도와주면 치킨집 하는 거예요. 치킨집 하다 보면 어느 날 와이프가 도와주러 온대요. 돈이 안 돼서 직원을 내보내고 와이프가 들어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부부가 싸워가면서 치킨 튀기고 김밥 싸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회사 계속 다닐 수 없죠. 누구나 자산을 원해요. 예, 자산 원하는데 만들 방법이 없죠. 좋은 건 아니지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프랜차이즈 분양하는 이그젝이라는 걸 그 자산으로 대신해서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 못 만드니까 이거 만드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늘어나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됐죠. 근데 책에 있는 내용도 사실 출판사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글자로 옮긴 거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 끌어들여 돈을 버는 이거 많이 하는 얘기죠 주변에서. 이러면 어때요? 사람 끌어들여 돈 못 버는 회사 괜찮죠? 파트너가 돈 못 버는 스폰서 못 벌어 괜찮죠? 좋은 제품 제대로 유통시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괜찮잖아요. 우리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이런 회사에서 하잖아요. 이렇다고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볼 사람들이 찾는 거지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사람들이 찾아내는 일인 거지. 자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600개가 넘어요. 공정위에다가 공시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지키는 회사도 128개밖에 안 돼요. 2500개는 아주 대담하게 그냥 사기치는 회사인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하다 느꼈는데 저는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의도 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뉴스킨 하면서 이제 처음 배웠어요. 아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범위가 조금 다르다. 분야가 다를 수 있겠다. 제가 워킹쇼를 전업하기 직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권영희 사장님이 처음에 남자들이 전업하면 프로그램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엑셀로 한 일주일 동안 전 엑셀을 잘하니까 2천만 원 굳었죠. 그래서 엑셀을 막 만들고 그랬어요. 컴퓨터 어떻게 버는데 똑같이 그거 만드셨더라고요. 그 2천만 원 저희 주시지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전업 이제 인수인계 한 달 반 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사표 쓰고 이제 끝날 날 기다리고 있으면서 워킹쇼를 갔는데 그때 딱 보고 와 내가 혼자 주저도 떨고 있었구나. 저런 게 시스템이지 어디 뭐 내가 감히 이미 10몇 년 이상씩 사업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 저는 시간을 하나도 낭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업을 2월 2일 날 했거든요. 제가 1월 31일까지 해서 다니고 2월 1일이 그때 뭐 휴일인가 이랬어요. 2월 1일부터 2월 3월 2달 동안 연합 강의가 있는 모든 강의 다 들었어요. 2달 동안. 그때 한 300개, 350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제 파트너 중에도 앞에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해도 전업하면 처음에 막 뭐 그거 연합 강의 들으면 모든 강의 다 들으면 시간 없을 것 같으세요? 시간 많아요. 그래도 사람 만날 시간이 다 있어요. 아침 모닝스쿨부터 뭐 리더스쿨도 들어가고 11시 강의, 2시 강의 다 들어도 사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저녁 강의 없는 날 3시 반 이후로는 다 풀이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도움 많이 됐어요. 쓸데없이 내가 정말 뭔가 이룬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진짜 겸손하고 합리구나 이런 생각했죠. 예의가 아닌 진짜 겸손함을 배워서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걸 처음 초반에 느꼈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내 마음같이 결과가 안 나올 때도 많죠. 근데 그럴 때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아버지가 문제 해결 형이라고 저도 문제 해결 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뭔가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성격이니까 문제를 찾아야지 뭐 어쨌든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있었냐면 문제를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원래는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우리 부서랑 뭐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일이면 어느 부서에서 이 프로세스가 막히는지 찾아서 그 부서에서 수정시켜가지고 문제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연관된 부서 있어요? 우리 인사팀, 감사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밖에 없는데 사람만 갖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회사 프로세스처럼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서 누가 정말 잘못한 걸 찾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막상 만약에 찾았어요. 뭐 한 여러 명이 같이 협업해서 뭘 하는데 얘가 잘못된 걸 찾아서 그걸 딱 고치니까 얘가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를 고치는 사람은 성장하더라고요. 에이씨 문제도 내가 그렇게 오래 걸려 찾았고 바꾼 걸 고쳤는데 제가 성장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바꾸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찾았을 때 결과가 성장이라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찾는데도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찾아서 나한테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 내가 그만큼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뀌면 그거 더 큰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할 때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정종화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제하고 상황을 구별해야 된다. 상황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그냥 내가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거 문제,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신호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쪽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부스를 오셨어요. 이건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도랑 선호도는 조직 생활을 하니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게다가 인사팀에서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거 전 되게 좀 조금 예민해요. 예민하고 좀 그 부분들은 까탈스러운데, 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고 사실 스키는 자유분방한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랠리에서 팀장 사회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전 삼성에서도 행사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삼성은 어떠냐면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상 받으신 분들 앞에 다 앉으세요. 앉아요. 그래서 뭐 리허설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시간 딱 맞춰서 와 있어. 늦으면은 큰일 나요. 아무튼 삼성도 뭐 지각이나 늦으면 다 큰일 나요. 다 와 있어. 다 와 있고 뭐 진행자가 다 바닥에 뭐 스티커도 안 붙여요. 자 여기요 이렇게 쓰라 그러면 자기가 주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 내 자리 여기 딱 해놓고 가요. 그리고 리허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행사 딱 진행해 딱딱 서요. 끝나. 근데 피인정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서고 싶은 데서 사진 촬영을 나중에 해달라고 사진 찍으시고 와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당황을 했는데 조제사님이 큰 경험했지? 이렇게 아 다르구나.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게 상황이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자유분방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많은 건 아는데, 조직 생활에서는 저는 그 조직 경직되거나 딱딱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자유분방한 거랑 다른 거예요. 난 성격이 이런데 그럼 피해 안 주는 범위에서, 난 성격이 이러니까 너한테 어쩔 수 없이 피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자제를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냐면 제가 그 별명이 남존중이거든요. 하도 존중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상호간에 존중하라는 얘기를 하도 했더니 어느 날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가 한 명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하길래, 그 형제사랑, 아까 보면 형제사랑한테 뭐 스폰서링 하지 않으면 나오잖아요. 파트너가 너무 다른 형제사랑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스폰서링 같이 하길래 제가 원래 뭔가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지를 했어. 그 얘도 충격받은 거예요. 왜 평소에 안 그러도 나를 미워하나? 왜 나한테 이걸 제지하지? 그렇게 해서 왜 나는 존중 안 하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자는 거지, 서로 존중 안 하는 것도 존중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성으로 바꿨어요. 말을 좀 이상하게. 조직에서 기본으로 갖춰야 돼 상호간에 피해 주지 않는 정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뉴스킨에서 진짜 매출을 잘해서 한 달에 1억 벌었다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조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도 그 사업의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중요도는 조직에 있다는 거죠. 조직 문화를 내가 조직의 일원이 먼저 되고 내가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강조해야죠. 스폰서는 존경하라고 이계채 사장님 자주 얘기하시죠. 뭐 스폰서 존경, 형제라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되게 놀랐어요. 이기재 사장님이 사업을 잘하면 스폰서도 존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들으면서 그래 스폰서는 존경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내 파트너가 왜 나를 존경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스폰서 존경하는데 왜 내 파트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지? 근데 이기재 사장님이 얘기했던 거는 당신 보고 존경하라고 하는 거지 존경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랑 받으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존경을 뉴스킨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존경했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존경했죠. 그 전에 우리 존경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업을 6개월 먼저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되게 오만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존경은 좀 나오겠지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 성취하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우리 스폰서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사업을 빨리 성공하니까. 존경해야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파트너들은 자기의 스폰서를 존경하면 되는 거고 스폰서는 존경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파트너 존중하라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 쪽으로 받아들이면 또 얘기가 이상해지는 같은 얘기인데. 왜 존중하냐면 내가 성질 부리다가 내 빅라인 될 사람 집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존중해야 된다는 게 사실 우리 1인 기업이라고 그러죠. 1인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도 1인 기업인데 내가 파트너가 3명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몇 인 기업이에요? 4인 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파트너 3명은 내가 내 승질을 못 참고 보냈어요. 기업 3개를 날린 거예요, 내가. 그쵸? 1인 기업이라면서요. 기업을 날릴 수 있는 정도라면, 근데 파트너가 원하는 거 생각보다 막 나를 상전처럼 받아 떠받들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인격만 존중하면 거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나비그룹은 이런 얘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분위기를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여기에서는 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을 정말 우리 갑질 때문에 요새 뉴스 난리죠.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조직 안에서도 막 내가 사업 조금 먼저 했다면 갑질을 한다고 이런 일들을 저는 되게 강하게 제지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들었을 때 내가 들으면 되는 얘기들을 내 파트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스폰서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돈해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제가 남존중 소리 듣는 거예요. 존중. 홍콩 컨벤션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어느 회사 그만두고 주변 이제 애기 친구들 부모들이랑 이제 어울려서 술도 먹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중국집 사장, 한 사람은 콜센터 조그맣게 하는 사장이에요. 저랑 셋이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캠핑 비슷한 거 간 거예요. 월요일 날 오전인가?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렇게 놀러 온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평일에. 저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안 했었는 일인데. 그래서 와이프랑 애기들 다 고기 구워서 다 먹이고 나서 남자들끼리 셋이 캠핑에서 앉아서 하늘에 구름지라는 거 쓱 보고 있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뭐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항상 물론 배운 것도 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얻은 게 뭔가 생각하면 되게 허탈했어요. 그때.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내가 스폰서들이 미리 했던 경험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내 몸으로 뛰면서 시행착오를 시간으로 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존중하면 훨씬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파트너들이 사실 개성보다는 인격에 가깝죠. 뭐 비즈니스 터치를 왜 기분 나쁘게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도 할 수 있죠. 기분은 좀 나빠도 괜찮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쓴소리라면 하지만 인격이 존중되는 상태에서 해야겠죠. 모멸감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야지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날 믿어주지 않으면 성공한 리더 중에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우연히 찾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다른 회사 보상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제품도 많이 봐요. 왜냐면 저희 팀에 다른 데서 막 컨택트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방어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뉴스킨이 진짜 라이프젠이라는 회사 인수하고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 가지고 엄청난 제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 거고요. 보상은 뭐 어디가 좋다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되게 공식적인 자료가 있죠. 우리랑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아메이는 상위 1%가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우리 1억 5천 벌잖아요. 우리를 따라오는 회사들도 퍼블라이프가 우리랑 좀 비슷하게 오다가 풀어졌죠. GMO 그 쉐이크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독보적인 존재예요, 뉴스킨이. 사업자들만 잘 해나가면 되는 상황이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보상은 너무나 훌륭한 거를 내가 고르지 않았지만 잘 선택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나비그룹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그룹에서 성장하실 수 있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성공해서 서로한테 도움되는 형제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